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노무법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보노무사님 모시고 저희가 요번에 자문한 내용인데 5인 이상 사업체에서 부당해고 사건이 난 케이스인데, 그거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해주시죠. 배경 설명을. 예, 안녕하십니까. 공익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공익노무사로서 다양한 사건을 다루다 보니까 오늘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데 다양한 변수가 있어가지고 5인 이상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약 한 2년 정도 근무했던 근로자가 개인의 어떤 질병으로 뇌경색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격도 바뀌고 또 회사에 불평도 많고 또 말도 어눌하고 또 업무 처리도 또 제대로 안 되고 해가지고 도저히 이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기 어려워 가지고 이제 해고를 하려고 이제 상담을 받았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우선은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회사가 더 이상 이 근로자를 데리고 가기 어려워 가지고 이제 해고를 하려고 해고를 하든지 아니면 이제 합의 퇴직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면담 일자를 적어서 이제 이 근로자한테 발송을 하니까 이 근로자가 이제 자기는 이 정도 전 회사에서 받았던 2년치 임금을 주지 않으면은 수용 못 하겠다. 사실상 이 근로자는 약 2년을 근무를 했습니다. 여기는 실제적으로 직원이 약 4명밖에, 지사장 포함해서 4명밖에 근무 안 하는 외국계 기업입니다. 근데 회사에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가지고 한 3개월치 정도는 줄 수 있다, 이런 입장을 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근로자가 자기는 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가져가고, 그러면서 자기는 회사의 그런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 사실상 이제 약속한 날짜에 나타나지 않으면서 그 전날 이메일로 보내면서 그 이메일에다가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육아휴직 사실상 자녀가 2017년 1월생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만 8세가 사실 1월 달까지고,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3월 달 되면은 이제 3학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육아휴직은 사용 기간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인데, 근데 여기서 쟁점이 또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실제적으로 이제 육아휴직을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것은 신청기간이지 사용기간은 상관없다는 이런 행정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한데, 그래서 이제 이 근로자를 이제 상담을 해가지고 육아휴직을 챙겨주고 약 한 3개월치 정도 더 주는 차원에서 이제 합의로 이제 가져가려고 했는데, 이 근로자가 면담 장소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근로자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자택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회사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또 계속 부정적인 것을 고객한테 알리고 또 어떤 업무 협조가 이렇게 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말도 지금 뇌경색이 발생한 이후부터 말도 제대로 언어도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회사에서는 도저히 이 근로자를 신뢰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계약 중단을 이제 고려를 했는데, 이 근로자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아서 결국은 이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 통지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쟁점은 그러니까 부당 해고에 대한 구제 신청은 5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5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회사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한국 지사장 포함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해고된 근로자 외에 포함해서 딱 4인이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사장하고 인사부장, 인사 및 총무부장, 그리고 이 해당 근로자, 그리고 또 외국인입니다. 본사에서 이제 직접 나와서 일하는 D8이라는 그런 비자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지사장도 사실 근로자성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사실상 그 외국인 이 부분은 외국인이 여기에서 E7으로 채용된 게 아니고 그 본사에서 어떤 그러니까 그 본사의 목적으로 이제 같이 파견 와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이 직원이기 때문에 이게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것도 좀 불분명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제 이 해고된 근로자가 이제 고려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그러니까 프리랜서 계약으로 장기적으로 자기 사무실에서 일하는 개인 사업자를 가진 그런 근로자가 2명이 있다. 한 명은 그러니까 그렇게 어떤 독립 사업자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하고 이제 지금 한 2년 이상 일하고 있는 분이고, 또 한 분은 이제 자기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11월 달부터 이제 들어온 근로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로자까지 합치게 되면은 5명이 딱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게 굉장히 좀 첨예한 겁니다. 이런 독립사업자가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근데 만약에 근로자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 인원이 포함돼 가지고 지금 2명이 포함돼서 실제적으로 딱 5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독립사업자가 근로자가 아니고 이제 우리 법인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다 하면은 이 사건이 이제 각하가 됩니다. 5인 이상만이 이제 부당하게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쟁점은 여기서 이제 판단하는 쟁점이 이제 5인 이상 여부는 해고된 날로부터 30일 이전 기간 동안에 출석 통계를 가지고 5인 이상일 때 이제 5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장에서는 이제 제일 핵심이 되는 게 외국인 D8을 가진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또 그리고 이제 개인 사업자를 가진 근로자 2분, 이렇게 다 합쳐야지만이 이제 5인이 되는데, 그래서 개인 사업자를 가진 이 2분은 한 명은 본인을 대체해서 들어오는 부분이고 한 분은 이제 지금 몇 년째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전속적으로 계약되고 일정한 임금을 받고 심지어 비용까지 정산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여지가 많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외국인 D8 근로자는 근로자인지 사용자인지 아니면 프리랜서인지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외국인이 이제 보통 한국에서 채용했다고 하면은 E7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이제 파견 나와서 잠깐 일하다 가는 이런 근로자 같은 경우는 D8로 해가지고 어떤 중역 그런 좀 고급 근로자로서 일을 하고 실제적으로 본사로부터 직접 업무를 지시를 받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어떤 인원 산정에 있어서 좀 제외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독립사업자 이 2명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전속돼 있고 또 매월 고정적으로 임금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뭐랄까 이분들이 근로자 아닌 속성보다는 이제 근로자인 속성이 사실상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사에서는 5인 이내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이런 외국인이 근로자인지 여부 이 부분하고 또 이런 독립사업자 계약을 체결한 이분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그래서 굉장히 다툼이 될 가능성이 많은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5인 이상으로 이게 사업장이 간주가 될 수 있고, 아니면 독립 사업자로 계약된 내용, 그리고 또 D8 비자 소지자. 저도 이제 비자를 진행하고 있지만 D8이 보통 이제 해외에서 파견된 근로자, 그러니까 투자한 CEO가 될 수도 있지만 근로자로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검토하실 때 많이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또 더군다나 또 근로자가 좀 상담에 나타나진 않고 그쪽도 뭔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네. 저희가 회사를 자문할 때는 실질적인 관계로 하기 때문에 4대 보험 등록 여부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인적으로 이제 구속했다든지 회사 규정이나
또 회사의 어떤 준수사항을 지켜야 됐고, 또 근로시간 또 근로장소가 일정했으면 보통 이제 인적 중성이 인정이 되고, 또 경제적 중성이라는 거는 그 매달 고정된 임금과 인센티브 형태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의 어떤 성과를 가지고 이제 인센티브 형식으로 급여를 받았다든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다 하면은 바로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복잡한 문제는 사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정확한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지금 당사자가 뭐 육아휴직도 뭐 신청해서 해야 되는데 5인 미만 같은 경우는 해고가 좀 용이할 텐데 이상으로 판정이 나면 그것도 좀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제 저희가 만든 앱에 상시 근로자 쓰이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부당 해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이런 부분도 다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가지고 판단할 때 이제 근로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우선은 뭐 잠정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앞으로 이제 5인이 넘는다 하면 이제 실제적으로 부당 해고에 대해서 각하는 안 되고, 이제 어떤 부당 해고 사건에서 사업주가 어떤 정당성을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가급적 근로자성이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지, 많은 자료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저희 강남농업법인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명확한 결론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